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시라소니입니다. 오늘은 정치 깡패 이정재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의 조직폭력배 출신 전 경찰 공무원으로 이승만 정부 시기 정치 깡패로 이름을 날렸으며 단성사 저격 사건 및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테러 등을 지시한 실질적인 배우인 이정재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정재는 1917년 1월 6일 경기도 이천군 호범면 유살리의 분홍가에서 아버지 이용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는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하는데 고향 이천군에서 씨름대회가 개최되기만 하면 그날 상품으로 걸린 황소는 전부 다 이정재의 몫이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희문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해 졸업했다고 전해질 만큼 당시의 교육 수준으로 보면 엄청난 고학력자였습니다. 희문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기양의 농업에 종사하다가 25세 되던 해 결혼했죠. 얼마 뒤 아버지와 형이 별세하자 고향의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상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처가살이를 하며 동대문 시장에 점포 자리를 하나 얻어 삼양상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광목 장사를 했는데 얼마 후 한 깡패와 시비가 붙자 그 깡패를 씨름 기술로 들어 맺힌 걸 계기로 김두한의 부하로 주먹 3개에 입문했죠. 태평양 전쟁 당시 김두한이 속해 있던 반도 용정신대에서 서기 업무를 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보기 힘든 고등보통학교까지 간 엘리트로 김두한의 추천을 받아 특채로 경찰이 되었으며 이후 대한청년단 종로구 동부단장직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동대문 시장 이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후 김두한의 정계 진출로 말미암아 종로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시장 점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조열승과 차석환을 포섭하여 동대문 상인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처럼 점차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킨 이정재는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금품을 뜯는 폐단을 없애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면서 한 번도 상인들의 원망을 산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상인들의 원망을 사지 않는 한편으로 실은 절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었는데 광장 주식회사로부터 헐값에 거둬들인 땅을 상인들에게는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것을 비롯하여 시장의 전기 전화, 관리세의 자가 발전을 구실 삼아 요금을 대폭 올리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상인들에게서 이정재의 평판은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학력이 전무한 일반 조직폭력배들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삥을 뜯었다면 이정재는 학식이 있는 인물답게 돌아서 삥을 뜯어온 것이었죠. 이정재의 세력은 날로 거대해지면서 경마장에까지 미쳤는데 그가 체포되기 직전 시장의 규모는 종로 사가에서 종로 입가까지 이르는 7만 평 규모의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이정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인의 수는 12,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부를 엄청나게 축적한 건 부럽네요. 당시 혼란한 시대상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총기 또한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대한 이권을 쥐게 된 이정재는 동대문 광장 입구에 3층 건물을 짓고 옥상에 도장을 설치하여 부하들을 육성했죠. 이 무렵 시라소니가 돈을 몇 차례 빌리고 북파공작원과 군인들에게 점포를 줄 것을 계속 요구하자 이정재는 분노했습니다. 이정재는 시라소니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좁은 사무실로 유인하여 둔기와 손도끼 등의 흉기로 난자한 시라소니 린치 사건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화룡의 명동파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 후 이정재의 고향 후배인 곽영주가 이승만 대통령 눈에 띄어 경호를 담당하며 이승만의 측근이 되어 이정재를 아련시켰고 이정재는 이승만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야당 인사 및 기타 조직의 방해자들로 지목된 이른바 제3세력의 동시 다발적 암살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당시 이정재의 참모총장 격이었던 김동진이 경찰에게 밀고함으로 무마되었다고 하는데 보복으로 김동진은 단성사에서 영화 형제는 용감하였다를 감상하고 나오던 도중 조직원 이석재에게 저격을 받고 복부 관통상을 입었죠. 이 사건이 바로 단성사 저격 사건인데 검찰의 수사 도중 자유당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이정재는 기소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 이천에서 민의원 출마를 계획하였죠. 하지만 이기붕이 지역구를 이천으로 선택하여 이천 지역구를 반강제적으로 빼앗기며 이기붕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기붕의 아내의 미움을 사게 되며 이정재의 권력은 내리막길이 되었죠. 권력을 잃은 이정재는 자택에서 칩거하게 되었고 이 틈을 타서 처세의 달인 이마수가 실질적인 동대문파의 1인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군사정부의 조직폭력배 척결사업 대상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당시 군사정부는 시라소니 린치 사건, 단성사 저격 사건, 4.1, 8 고대생 습격 사건 등 이정재가 관여한 수많은 범죄를 재수사해서
혁명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1921년 5월 21일 혁명재판부에서 단체적 폭력행위 외 11개 범죄 행위로 기소되어 범죄단체 수개로 인정되면서 사형 판결을 받는다. 판결 이후 공수특전단 대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를 쓴 플래카드를 다른 깡패들과 함께 시내 한복판에서 들고 행진하며 조리돌림을 당했죠. 그렇게 이정재는 1961년 10월 서대문형무소에서 향년 44세의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죠. 사형당하기 전 이정재는 나도 잘못은 있기에 억울하다는 말은 안 한다. 그런데 죄다 나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치 깡패 이정재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